우선 영화 기획할 때는 그 정지영이라는 영화 감독 정지영이라는 존재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이 소구력 있는 감독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만든 게 거리학사, 또 조금 히트를 쳤다는 게 위기여자, 이런 영화인데 남북은 또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감독은 배창호 감독하고 이장호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지영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배창호, 이장호 감독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디용 감독이라는 분이 나왔고. 그런데 재미있게도 제가 이제 유명해진 거는 남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옥을 갔다고 나온다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질문을 했어요. 정지영 감독이 남북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데 거의 다 정지영 감독이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질문 받았죠. 아쉬운 점 너무 많죠.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3시간 반짜리 영화를 거의 1시간 가까이 잘라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잘린 부분이 소위 여기 이봉각 정치위원이라는 독고 형제가 출연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태 씨가 경험한 거는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거의 다 잘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독고 형제 부분이 거의 다 잘려나갔기 때문에 이제 독고 형제는 남쪽과 타협 이렇게 타협 그러니까 토벌군과 국방군과 가끔 이제 회담을 하거든요. 빨찬도. 거기에 대표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거의 다 나가는 바람에 내가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독고 형제는 따로 불러서 미안하다, 이 부분이 거의 다 잘렸는데 고생했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좋은 데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난 게 이제 화연전쟁이었죠. 그리고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 영화가 정지영 감독을 말하자면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하나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영화예요. 아쉬운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영화를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 이 아쉬움은 모든 영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준은 항상 영화라는 것은 자기가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70% 만족한다. 그러면 그거 대만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자, 촬영, 조명, 미술, 이 모든 분야가 한데 어우러지는 건데, 거기다 타이밍까지, 햇빛의 조건, 이런 타이밍까지. 그래, 그거를 100% 만족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남부군의 경우, 특히 로케이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햇빛, 그러니까 이 빛의 조건,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많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한테 사계절을 다 찍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준 환경,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었죠. 이 영화를 이렇게 안 찍었으면은 아마 시시한 영화가 됐을 거예요. 다른 감독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한 2개월에 이 영화를 찍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디용 감독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2억에 찍자. 그랬으면 영화가 이제 엉망이 됐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영화를 선택한 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영화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원작을 읽자마자 이 얘기는 진짜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했고, 사실은 처음에 이것을 하겠다고 맘먹었을 때는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선 돈이 많이 들고, 네? 또 이 엄청난 말하자면 이 대작을 나한테 돈을 대는 사람들이 네가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것. 네?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배창호나 이장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줄까?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맡기고 안 맡기고는 원작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원작을 제가 확보한다는 전자하에서 이제 이 영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돈은 그 다음에 구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냉정히 얘기해서 이 작품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영화의 자본주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데 후배한테 내가 이런 영화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돈 좀 구해와라. 그런데 그 친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구해온 거예요. 그 친구 돈 많이 벌었죠. 이 영화를 통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 YS의 비서를 통해서 이 원작권을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를 보다시피 무기 없이 어떻게 영화를 찍어요, 그죠? 전쟁 영화인데. 그래서 반드시 국방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순이죠.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이 영화에? 모순이죠. 네? 물론 내가 문화부에는 반공영화처럼 대본을 냈지만은 이 원작을 다 아는 국방부에서 꼼꼼히 체크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 YS가 야당 총재였지만은 그 비서가 좀 내가 비서한테 국방부 지원을 한번 받게 좀 노력을 해다오. 이래서 그 친구가 많이 뛰어다녀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보안사에 보안성 점검을 하는 그 담당자, 그때 별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술 먹고 내가 이 영화를 꼭 찍어야 되는데 절대로 이 빨갱이 영화로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좀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기를 가짜 총들은 제작하기 쉬워요. 중요한 건 진짜 총. 카메라 앞에 저 뒤에는 가짜 총을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총알 안 나가는 거. 근데 앞에는 그건 금방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짜 총이 정교하게 만들 수가, 그 당시에, 요즘에는 참 정교하게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총을 정교하게 못 만들었어요. M1이면 M1 그냥 똑같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거를 편법으로 제가 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예비군 중대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비군 중대장이 이 무기고의 열쇠를 예비군 그때 전부 이미 칼빈을 쓸 때거든요. 칼빈을 하고 그걸 쓸 때 애면 많이 이제 예비군들한테 배당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빌렸어요. 이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들켰으면 감옥 가죠. 네, 여기 아는 분들은 알 텐데, 1988년도, 이 영화가 1988년도에 기획을 시작해서 89년도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90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88년도부터 이 영화인들이 데모를 했어요. 무슨 데모를 했냐면 UIP 집회 저지 투쟁이라는, 미국 영화가 한국에 직접 배급을 한다는 거죠. 직접 배급을 한다는 것은 극장과 직접 계약을 하고, 그 전까지는 한국 수입업자들이 외국 영화를 수입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지금은 수입업자를 안 거치겠다. 극장과 직접 거래를 하겠다. 한국에 있는 극장과. 그래서 직접 배급을 한다는 말은 한국 시장을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그 거대 메이저들이 한국 시장을 먹기 시작하면 한국 영화는 이제 설 자리가 힘들어요. 예? 그 스크린 쿼터라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스크린 쿼터도 사실은 극장마다 다 거의 안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영화 직배를 저지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 영화계에 그런 여론이 돌았어요. 그래 그 여론이 돌고 나도 뭐 그때 공부해서 알았죠. 이것이 왜 미국 영화 직배를 하게 되면은 한국 영화가 왜 위태로운가를 그때 공부해서 알았고, 그래서 소위 한 영화인 투쟁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그 영화인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영화감독협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투쟁의 논리는 내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말하자면 극장 앞에 가서 미국 영화 직배를 한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가 신영극장하고 코리아극장 두 군데 붙이고 있었는데, 매일 나갔어요, 영화들이. 매일 양쪽으로 갈려서 미국 영화 직배 저지 투쟁을 극장 앞에서 막 외치면서, 손님들이 들어가면은 이 영화는 직배 영화입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가는 손님들이 막, 너희들 영화만 잘 만들어봐. 내가 뭐 미쳤다고 외국 영화 보겠냐? 니들 영화 보지? 영화나 잘 만들어 까부지 말고. 그러고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영화인들이 일을 다 제쳐놓고 극장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영화인들이 그냥 이 직배 저지 운동을 극장 앞에서 한다. 사진도 안 나와요. 기사 한 줄 나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말하자면 신문 기사화 될 만한 그런 거리가 못 됐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는 지쳐서 못한다, 이거. 아니, 반응이 없는데, 정적 당국, 언론이라도 좀 왜 영화인들이 데모를 하는가 분석 기사로 내서 국민들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데모를 끝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론 환기를 위해서 사고를 쳐야 된다. 그래서 사고가 뭐냐? 그랬더니 극장에 뱀을 넣으면은 극장에 손님이 하나도 안 온대요. 뱀을 풀면. 네? 아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극장에 뱀 나왔다. 그럼 가게 됐어요, 영화관에? 그 말을 누가 했어요. 그거를 이제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최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얼썩 그랬는데, 제가 나서가지고, 이런 것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웃던 일로 하겠다. 회의록에도 삭제해라, 이거. 그렇게 하고, 회의가 끝나고, 그 제안을 한 사람 불렀어요. 야,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직접 넣을 필요 없이 땅꾼들한테 뱀을 사서 그들한테 돈 주면 다 하니까, 뭐 그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돈만 대라고. 땅꾼들 사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만 대면 다 된다고. 그런 바람에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이너서클에서만 자, 그럼 이거 몰래 하는 걸로 하고, 이 회의에서는 없던 말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그 뱀이 발견되질 않았어요. 신문에도 안 났어. 네.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이제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근데, 어느 날, 영화 찍기 직전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 영화관에. 미국 영화 직배를 또 시네하우스라는 데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화염병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네하우스라는 영화관의 주인은 정진우 감독이거든요. 그분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거기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을 때, 이제 거기 그 극장 거기에 방에, 그러면서 이 새끼들은 이게 살인자라고, 이거 잡아야 된다고. 근데 경찰에서 뭐 방화범을 잡으려니까 이게 잡힙니까? 정진우 감독이 그 같은 영화이니까 알죠. 옛날에 바이옴을 한번 넣었는데, 그 새끼들이 한 게 틀림없다. 그런 거 잡습니다. 이래서 결국 우리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투쟁위원장이 자기는
여기에 참여한 적 없고, 그거 아마 정지영 감독이 했을 거다. 이런 바람에 제가 잡혀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이실직고를 했는데, 뱀은 고발한 건 방화잖아요. 그죠? 방화니까, 방화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고발된 것도 아니고, 뱀는 게. 쉬쉬하고, 극장에서 쉬쉬해버린 거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 뒤늦게, 달려와서, 형사들이 와가지고, 난 이 부면이죠. 나를 조사했던 경사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신문을 딱 보여주는데, 신문에 정지영 감독 구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오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오보는 분명히 맞는데,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감독님이 여기서 촬영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느 게 말이 안 됩니까? 응? 신문이 말이 안 되는데, 신문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신문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이네 도대체. 조선일 보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화범이 안 잡히니까, 얘들 그 뱀놈을 잡아 넣어야지만 방화범이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정진우 감독이 주장을 하는 바람에, 내 생각에는 그것이 누구의 언론 플레이였는지 모르겠어요. 정진우 감독이 언론 플레이 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기자한테, 야, 이거 잡았다고 너 써.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나중에 그 기자가 나한테 미안하다고는 얘기했지만은, 정말 한심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신문에 난 것 때문에 저는 연행돼서, 재판을 받고, 2달을 살고 나온 거죠. 네,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앞서가는 영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빨산 투쟁을 통해서 감옥에 살았던 사람들은 영화가 약하다는 거예요. 뭐가 약하냐? 자기들은 저렇게 그 영화에 그려진 그 사람들처럼 나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철 같은 신념 가지고 싸웠는데 거기 보면은 이태씨나 김영이나 다 갈등하고 나약한 감성주의자고 저렇지 않았다. 이래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개봉했을 때 원래 2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위험한 빨갱이 영화, 또 하나는 말하자면 감상적 휴머니스트를 그린 반공 영화. 이렇게 2가지로 나눴어요. 아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영화 바로 개봉하자마자 받았는데, 정지영이가 해방 공간에 살아 있었다면은 아마도 이태씨 정도의 빨갱이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말하자면 동일시대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든 건데, 나는 철저히 이렇게 똘똘 신념에 뭉친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어. 물론 내가 혹시 북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으면 그랬을 수 있겠지만은, 남쪽에서 연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다가, 이데블랙에 서서히 젖어들 때는 나의 생활과 그 역사 문제를, 말하자면 혼합해서 정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이렇게 투쟁적인 인물은 못 됐을 것이다. 아마 이태씨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온 것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이 말하자면 김영 씨는 이 영화를 흡족하게 안 봤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이게 정리하면 이런 질문 같아요. 당신은 운동가냐 영화 감독이냐 그냥 이거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사회적 발언을 하잖아요, 그죠? 예. 나는 이제 영화 분야에서 내가 사회적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영화 감독들이 다 사회적 발언을 하냐? 아니잖아요. 예. 말하자면은 저는 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내가 받은 영향들이 그 이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의 모순 같은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읽어온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었고, 영화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모자라니까 몸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스스로 내가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어떤 사람들이 예술가냐면은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예술가거든요. 예, 근데 나는 내가 만들고 있는 영화가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상당히 생각하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질문할 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정기영이라는 사람은 영화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왜 어렵게 하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영화는 되게 관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소셜 드라마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많이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냐. 왜? 텔레비전에서 보고, 이 신문에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 문제들이 시끄럽게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데, 왜 영화관을 통해서 또 그걸 또 봐야지? 그 영화관에서 즐겁게 나오면 되는데, 왜 그걸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이래서 싫어해요,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영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그런 영화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를 잘 만들어야 돼요.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관객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관객들을 설득하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회 문제, 신문에 난 거, 텔레비전에서 본 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나는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해볼 테니까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영화가 재밌어야 돼요. 제가 만든 영화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재밌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냥 철저한 오락 영화 이런 거는 제가 재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데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가냐 영화 감독이냐는 우선 영화 감독일 것이고, 영화 감독이 모자랄 때, 영화 감독으로서의 이 행위도 모자랄 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계곡 속에서 다 벗고 찍는 것은 그냥 엑스트라비만 준 게 아니고 돈을 더 준 거예요. 그렇죠. 운동에 대한 대가를 네. 그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안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분들은 안 올 건데 참 여성이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근처에 집창촌을 다 뒤져서 그들을 설득했어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을 거기 참여시킬 수 있었고. 포항제각대 같네. 네. 그 다음에 연기자들은 물론 설득이 아니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연기자들은. 네? 우리 연기자들은 설득할 필요 없죠. 안성기가 안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기자들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안성기 씨랑은 남부군에서 처음 이제 제가 했는데, 그 이후에 하얀 전쟁도 했고, 부러진 화살도 했고, 이랬죠? 안성기 씨가 남부군에 선뜻 남부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상당히 고마웠어요. 그 당시 안성기는 탑스타였어요. 지금은 탑이 아니지만 탑스타였는데 안성기가 해주면은 이 영화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우태 씨가 안성기 씨 골격을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하자마자 안성기 씨를 선택을 했고, 안성기 씨한테도 물론 대본을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원작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원작을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원작을 안성기 씨가 읽고 하겠다고 선뜻했고, 안성기 씨도 1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본래의 기한치보다는 좀 더 많이 적고. 근데 안성기 씨랑은 더 친해진 것은 이제 그 영화를 찍고 나서 남본을 찍는 동안에 나한테 소설 하얀 전쟁 읽어봤냐고. 그래서 저는 아직 못 읽어봤을 때, 그때 이미 하얀 전쟁이 베스트셀러에 있었어요. 아직 못 읽어봤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나고 제가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그 영화를 할 만할 것 같아서 어느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그걸 영화로 하기로 하고 다시 이제 안석기 씨를 찾아갔죠. 네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영화 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출연해야지.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출연했죠. 그리고 이제 부러진 화살에서 만났는데, 부러진 화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안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예산 영화예요. 돈이 없었어요. 제가 한 8년 그리고 10몇 년, 13년 동안 일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고서 부러진 화살을 하게 됐는데, 부러진 화살을 그때 다른 영화를 준비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근데 부러진 화살을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하는데 이미 저는 그 10년 면허를 안 했기 때문에 잊혀진 감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하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제 후배 제작자인 이은 감독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네가 좀 이거를 투자자하고 좀 엮어다오. 읽어보더니 재밌으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엮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틀 후에 와서 저는 참여 안 하겠다고. 제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변호사가 읽어보더니 이거 위험해서 괜히 참여했다가 신뢰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 왜냐면은 이 영화가 다 찍었는데 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혹시 저쪽에서 내면은 영화가 개봉을 못하게 되는데 소개해준 사람, 연결해준 사람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저는 부러진 화살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내용이 쉽게 투자자들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영화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예산 독립영화로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짜리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그 당시 보평작이 한 35억 내지 40억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명 배우들 써서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길래 그러면은 한 가지 부탁하마. 나는 이 영화를 2억 정도 들여서 독립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2억이 있을 것 같다. 네가 좀 빌려주라. 그 이은 감독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황하더니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 이틀 후에 이은 감독이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거는 그 안성기 씨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없다. 주인공을 안성기 씨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돈이 없는데 안성기 씨를 어떻게 설득해요. 그래서 야, 그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냐. 안성기 씨가 왜 하냐. 이거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감독님이 친한데 뭐 얘기도 못 해봐요.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안성기를 제가 찾아갔어요. 이제 혼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이 시나리오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야겠다. 첫째는 돈이 없다 이거. 투자자가 없다. 투자자가 안 나서서 돈이 없어서 독립영화로 찍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출연하고 나중에 잘 되면 돈을 버는 걸로 생각하자. 두 번째로는 내가 너하고 한 작품이 둘 다 정치 사회적으로 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신나는 영화가 아니고 좀 찝찝한 영화였다. 말하자면 남북은이나 하얀 전쟁이나 쉽지 않은 영화였다. 그런데 결과는 성공했다. 우리가 이 영화가 quick하다. 그래 성공할 것 같다더라고. 그래 그 이튿날 안성기가 연락이 와서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제 2억짜리 영화가 안성기가 합류하는 바람에 캐스트들이 전부 이렇게 격상이 돼서 5억짜리 영화가 됐어요. 5억을 들여서 만든 영화예요. 네. 안성기 씨랑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네, 큰 박수로 2시간 동안 고생하신 현진 타란티노의 킬빌이라는 영화에서 우마 서머니 흑인 킬러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기를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감독님의 그 강아지하고 어린이 쇼트를 고마스하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수업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마무리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